자, 제가 비대면으로 수업이 바뀌고 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지난 학기에는 비대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 비대면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고, 그 이론적 배경이 끝난 다음에는 그래도 부족했지만 실습 과정을 겪어서, 다시 말하지만 정말 부족했지만 마이크 설치도 해보고 컴퓨터도 만져보고 비디오 카메라도 만져보고 유튜브 스트리밍 되는 걸 보면서 또 역시 그것도 되게 어설펐지만 사운드도 들어보고, 절대 실습이 충분했다라고 제가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실습이 이루어졌었어요. 2학기 때는 이제 실무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실습을 준비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은 사실은 끝났어요. 마이크에 대해서 물론 마이크 종류와 마이크의 극성과 마이크 특성들에 대해서 강의에도 한 3, 4주는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런 한 분야에 집약된 정보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보를 드릴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무를 못하는 대신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수업 계획서를 보았더니 이 수업 제목이 뮤지컬 컨텐츠 프로덕션 프랙티스예요. 뮤직 컨텐츠 프로덕션 프랙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컨텐츠를 만드는 실습 혹은 연습이라는 뜻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수업을 만들 때 실습과 실무가 한 학기씩 분리되면 훨씬 더 현장에 있는 기술들을 잘 익혀서 학생들을 이제 졸업시킬 수 있겠다라는 첫 번째 플랜이 있었다면, 다음 학기 때는 제가 학장님이랑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1학기는 지금 얘기했던 실습과 실무를 필요로 하는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2학기는 아예 정말 이런 쪽으로 뮤지컬 컨텐츠 프로덕션 프랙티스 쪽으로 방향을 잡아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고민이 조금 해결됐어요. 이 수업은 뮤지컬 컨텐츠 프로덕션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개 이제 기준을 정한 게 뭐냐면, 절대 미디 작업이나 무슨 작곡이 들어가야 되는 음악 컨텐츠를 만드는 건 안 된다. 미디는 지금 커버할 수 없다. 우리가 앞서 계속 배워온 레코딩을 통해서 발생시킨 컨텐츠만을 프로덕션으로 한다. 일단 그렇게 룰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레코딩을 기본으로 하게 되니까 음원 레코딩이 있을 거고, 사운드 레코딩, 영상 레코딩, 그 두 개를 보정해서 합치고 하나의 컨텐츠로 생산하는, 음악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영상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그 둘의 밸런스를 잘 가져갈 수 있는 룰을, 기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음원 파트에서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는 건, 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꼭 마이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타가 될 수도 있고 전자 바이올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발생하는 발음체, 소리 시그널이 어디론가 전달돼서 그 전달된 게 다시 모두 다 컴퓨터로 들어가서 에디팅 작업을 하게 돼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퓨터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걸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모델이 저한테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면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사운드 카드가 있어요. 사운드 카드는 재생을 중점으로 하는 기기라면, 오디오 카드는 레코딩을 중점으로 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서 녹음 한 번도 안 할 거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애들이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멀티 채널로 8채널까지 지원을 해서,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전자음악 8채널 기술을 얘 있으면 한국 와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폭탄 세일을 할 때 샀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얘를 가지고 나가서 8채널짜리 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과한 장비였었죠.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지만 사운드 카드가 있고, 그 사운드 카드에는 마이크를 꼽는 잭이 있어요. 그 잭이 이렇게
그 쿼터 인치 케이블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어폰 잭이라고 말하는 잭으로 되어 있는 우리 그 무선 마이크인데 핀 마이크라고 하죠. 강의 녹음할 때 쓰는 그런 핀 마이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더라도 있습니다. 소리 녹음하실 수 있고 그 녹음된 소리 컴퓨터에 저장하실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라이브 레코딩을 하신다면 이 마이크의 소리가 믹서에 들어가서 레코더에 녹음되는 경우 아니면 이 마이크가 직접 레코더에 녹음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를 통해서도 파일이라던가 직접 트랜스퍼를 통해서 컴퓨터로 파일이 오게 되겠죠. 여기 과정에 인터넷이 들어가면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상의 문제는 또 해결해야겠지만. 그러면 여기로 모여져 있는 파일을 뭘로 다룰 거냐?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출제까지였던 스튜디오 1 설치, 그 다음에 오래전에 한번 설치했었던 오다시티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레코딩, 음원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조금 깊게 들여다볼게요. 자, 먼저 무료 프로그램인 오다시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다시티 다 다운받으셨죠? 어떻게 다운받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오다시티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저도 예전에 다운받은 거 쓰다가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우와 3.1.2 버전이 나왔네. 제 컴퓨터에는 2대가 있었거든요. 번호 2대 버전이 있었는데 오다시티의 장점이에요. 매 학기마다 한두 차례씩은 꼭 업데이트가 됩니다. 사실 뭐가 바뀌는지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노력하는 것 같죠. 절대 어느 순간 뭐 갑자기 유료로 전환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다운로드 누르시고 여기에서 오다시티 64비트 인스톨러 누르시면 다운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실 때 중요한 점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설치할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하셔야지 노이즈 게이트라던가 뭐 노멀라이즈라던가 페이저라던가 이런 말들을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노멀라이즈는 굉장히 자주 쓰는 메뉴인데 영어 버전은 노멀라이즈라고 돼 있고 한글 버전은 표준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자 노멀라이즈 하셨죠? 라고 하면 몇몇 친구들이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 선생님 제 컴퓨터에는 노멀라이즈라는 게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럴 리가요? 라고 했더니 한글로 설치한 친구들한테는 이게 표준화라고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 지금 이미 깔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Preference에 가셔서 환경 설정에 가셔서 인터페이스 이렇게 써있겠죠 아마도 랭귀지를 잉글리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야 여기 보는 모든 메뉴들을 이렇게 영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봐야 다른 프로그램은 가서도 거의 이게 일맥상통하게 통해요. 여기서 메뉴를 봤을 때 노멀라이즈 이렇게 뜨죠. 이런 차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요. 사운드를 녹음해 볼 거예요. 어떤 사운드를 녹음해 볼 거냐면 제 유튜브에 있는 이런 피아노 곡을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지금 저랑 똑같이 실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장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디지털 믹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오늘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를 좀 중점으로 봐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이스 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이크 볼륨이고 제가 음악을 틀었을 때 얘가 음악 볼륨이에요. 이 두 개가 아웃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virtual 아웃풋이 이걸 끄고 지금 이 virtual 아웃풋이 반디캠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제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고 여기 화면이 캡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다시티 같은 경우는 이런 버추얼 믹서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애를 잡으면 제가 M-Audio 프로파이어 2626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얘를 마이크에 잡아 놓으면 사운드가 들리고 있을 때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원래는 레코딩이 돼요. 오다시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에러 메시지가 뜨죠. 왜 그러냐면 제가 버추얼 믹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스 미터를 선택해 줘야 돼요. 내가 소리를 녹음할 거니까 이 마이크 모양 인풋이 뭔가요? 소리가 어디서 들어오고 있나요? 얘입니다. 이때 보이스 미터도 룹백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 아웃풋으로 나가고 있는 애다. 아웃풋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도 보이스 미터로 선택해줘요. 그래서 to 스테레오 레코딩 채널 사운드를 플레이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녹음됐겠죠? 자, 사운드를 레코딩 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에 쩝 소리 들리는 거? 얘를 녹음하는 동안 제가 마이크를 이제 켜놨죠. 방금 제 목소리 안 들렸죠? 네, 이게 뮤트입니다. 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섞여서 들어갔어요. 실수한 겁니다. 원소스를 받을 때는, 이렇게 레코딩 할 때는 반드시 외부 뭔가 소리에 간섭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다 꺼놔야 돼요. 자,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어떤 소리를 발생했듯 그거를 웨이브 파일, 뭐 꼭 굳이 웨이브 파일을 안 해도 아무튼 파일로 쉽게 담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 쉽게 뭐 음원으로 담는 법 해서 온라인을 뒤지셔도 역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음원 이렇게죠. 음원 추출. 그러면 유튜브에서 mp3 변환하는 온라인 변환기, 유튜브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다운로드, 유튜브 음원 추출 뮤러 사이트. 얼마든지 많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음원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의 차이는 뭐죠? 어차피 여기에서 추출된 음원도 편집을 위해서는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기 켜놓고 바로 거기에 엑스포트 시키면 두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저쪽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막 광고도 봐야 되고 막 이상한 바이러스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얘는 실시간 녹음밖에 안 되겠죠. 30분짜리 녹음한다 그러면 3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겠죠. 양쪽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지금 이걸 통해서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실습을 해보죠. 자, 이렇게 음원을 레코딩을 했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노멀라이즈입니다. 노멀라이즈를 다시 한번 선택해 드릴게요. 얘가 녹음된 거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흰색으로 변해요. 볼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커져도 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에 가시면 중간에 노멀라이즈가 있어요. 노멀라이즈는 이 파형을 왜곡되지 않는 선까지 키워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노멀라이즈 누릅니다. This remove offset, normalize peak, -1. 이게 제로가 맥시멈이에요. 제로가 맥시멈인데 제가 전자음악 배운 선생님도 항상 -1dB까지는 남겨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OK 누르면 조금 커졌죠. 오다시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얘 커졌네. 근데 뒤에 거 빼고 얘 다시 클릭해서 얘만 더 키워봐야지. 이게 되게 무식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잘 작용해요. 이게 다른 오디오 에디팅 프로그램이나 DAW에선 되게 불편하게 되거든요. 얘는 여기만 잡고 이펙트 누르고 노멀라이즈 해주세요 라고 해도 여기만 또 자기가 노멀라이즈를 해요. 다른 고가의 DAW에서는 잘 안 되던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볼륨 차이 확실히 다르죠. 볼륨이 커지면 뭐가 커진다? 저음부. 노멀라이즈입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즈로 볼륨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볼륨이 부족하다. 그러면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억지로 볼륨 올릴 수 있어요. 이러려면 이제 dB 개념도 아셔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볼륨을 올려서 3dB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면 엄청난 dB를 얻은 거예요. 지금 3dB 올렸더니 빨간색 불들이 뜹니다. 클리핑 생겼습니다 라는 공간이 지직지직 소리 들리죠. 네. 절대 음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요. 자, 다른 작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내드린 과제 때문에 영상을 찍으셨을 거예요. 리버브가 많은 곳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이제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제 소개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힘들어서 저희 애기가 태권도 학원에서 노는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이런 영상을 찍었다면 여기 음원을 어떻게 추출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다시 영상과 합칠 수 있는가? 오다시티 무료 프로그램이죠. 얘 음원 어떻게 추출할까요? 이게 유료 DAW에서는 그냥 영상 넣고,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DAW 스튜디오 1입니다. 만약 스튜디오 1을 이용하신다. 프라임 버전도 돼요. MP4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 1에 영상 파일이 이렇게 매칭된 거예요. 뷰, 비디오 플레이어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엑스트랙 오디오가 있어요. 엑스트랙 오디오를 누르시면 Do you want extract the audio to a new track? Yes 누르면 여기 있는 비디오에 합쳐져 있는 오디오 파일을 여기다 따로 만들어줘요. 얘 들어보죠.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그냥 작업하고 바로 클릭해서
막 작업하고 썰어 붙이고 이펙터 하고 이렇게 해서 렌더링하면 웨이브 파형 추출되겠죠. 그리고 베가스 같은 곳에 가서 영상 붙이고 음원 붙이고 영상에 있었던 사운드를 뮤트시키고 새로 붙인 음원으로 렌더링하면 사운드가 변화되겠죠. 오다시티는 무료 에디팅 프로그램이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파일을 갖다가 놓게 되면 못 읽겠습니다. 이제 이럽니다. 서포트 되는 파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음원 추출하는 방법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 아까처럼 구글 검색해서 유튜브 음원 다운, 음원 추출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이런 사이트예요. 온라인 오디오 변환기. 물론 들어가면 광고들을 봐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열기에서 아까 제가 했던 파일이 얘예요. AAA 열기하고 mp3냐 웨이브냐 아이폰 벨소리냐 M4A냐 어떤 걸로 음원을 추출해 드릴까요? 라는 겁니다. 이때 뭘로 추출해야 되죠? 웨이브로 추출해야 됩니다. 웨이브는 uncompressed 말 그대로 CD 품질이라고 뜨죠. mp3는 그냥 표준, 우수, 최고. mp3가 아무리 최고가 돼봤자 웨이브를 따라갈 수 없어요. mp3는 웨이브의 10분의 1 정도의 용량입니다. 좀 고급형으로 가면 한 절반 정도가 되지만 그래도 압축된 버전이에요. 음질 열화가 있는 컴프레스드 된 압축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원 작업은 컴프레스 되어 있지 않은 음원 열화가 없는 원음질, 무손실 원음질 파일을 씁니다. 이렇게 누르고 변환. 짧은 17초짜리니까 다운로드. 그래서 받으면 AAA 온라인 컴퓨터 파일이 열리고 얘 폴더 열어서 오다시티에 가져다 붙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녹화했던 자기소개, 리버브 많은 공간에서 자기소개 이걸 이제 무료 프로그램인 오다시티에서 작업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오다시티는 다운받을 때도 돈을 내지 않아요. 보셨죠? 그러니까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여러분들은 리버브가 이제 엄청 많죠. 오다시티의 기본적인 건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 하는 대로 지워져요. 그래서 마치 워드 한글 그냥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 선택해서 카피하고 예를 들어 이걸 보여드리겠구나. 카피를 하고 여기다 놓고 페이스트를 하면 그냥 이렇게 붙어요. 마치 나는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라는 단어면 어제만 띄어서 맨 뒷줄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또 무료 프로그램 중에 얘 잘라서 밑에다 클릭한 다음에 바로 멀티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되는 게 오다시티의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제가 중간에 잘라서 읍 하는군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려면 리버브가 좀 더 있어야 될 테니까 얘는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 리버브는 좀 잘 안 들리네요. 리버브 있는 걸로 다시 가져와 볼게요. 네, 리버브가 좀 많은 파일을 다시 한번 녹음해 봤습니다. 들어보면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김도원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이렇게 스튜디오입니다. 거기에서 클래식 랜선 공연을 해요. 거기에 제가 같이 유학했던 형이 트리오 매그라는 팀을 만들어서 출연하면서 몽리라는 그
가수죠. 가수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제가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이제 편곡했던 그 전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이게 말하자면 제가 편곡한 곡이죠. 어떻게 보면 저작권은 없지만 제 2차 저작 인접권이 있는 곡입니다. 근데 이 영상과 음원이 저한테 없어요. 제가 얘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내 뮤지컬 컨텐츠로, 뮤직 컨텐츠로 만들려면 내가 이 컴퓨터 앞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이제 쭉 보여드리는 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어떤 내용까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이제 3번의 수업이 남았으니까 네,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리버브가 많죠. 리버브를 없애려고 할 때 만약 이 리버브를 없애는 플러그인이 있다. 간단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아콘 디지털 디버브 레이시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음원에 리버브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리버브를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듀스 앰비언스를 줄일 수도 있고 홀도 줄일 수 있고 룸도 줄일 수 있어요. 룸 리버브도. 근데 이런 게 없는 프로그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인터넷을 뒤지면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광고 끄느냐고. How to remove an echo in Audacity. 에코가 녹음됐는데 어떻게 지우면 될까라는 이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올려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리버브가 가장 큰 곳에 가서 사운드를 녹음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울림이 많아, 커. 그러면 아직까지 리버브예요. 딜레이라는 건 발음체가 벽에 맞고 다시 돌아오는 소리예요. 그 첫 번째 소리 영역대를 프리 딜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발생했다라는 건 공간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딜레이가 되게 심해지다 보면 내가 말했는데 벽이 정말 저 멀리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야호, 야호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발음체와 딜레이된 소리 간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면 둘이 차이가 들리면 그게 에코예요. 그러니까 핑퐁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핑퐁이 에코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여기서 말하는 에코가 정말 과도한 리버브인지 과도한 딜레이여서 마치 에코처럼 들린다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에코 이펙트를 넣고 뭐라고 한 건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없앨 수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건 노이즈 리덕션에서 노이즈 리덕션 수치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렌더링 해봐. 그러면 될 거야. 노이즈 리덕션 한번 보죠. 노이즈 리덕션은 어떤 애냐면 예를 들어 아까 AA 파일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니구나.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애고 자, 이렇게 멀티 트랙으로 놓고 아래쪽 솔로 혹은 위쪽 솔로로 잡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잘 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 아래쪽은 아까 태권도장에서 자, 여기 들으면 뭔가 소리가 깔끔하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특정 부분의 노이즈를 좀 걸러내야겠다. 약간 이런 노이즈는 좀 걸러내야겠다. 이런 영역대. 이게 너무 짧으면 안 되니 좀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걸러내려는 영역. 이 정도 사운드는 다 걸러내주세요라는 영역을 설정하고 이펙트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프로파일. 항상 노이즈를 걸러내는 애들, 이런 플러그인들은 프로파일과 필터링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프로파일링, 방금 프로파일링 한 거예요. 이 노이즈가 뭔지 스스로 알았어요. 전체 선택, 왜냐면 전체에서 걸러낼 거니까. 다시 노이즈 리덕션, 이번에 얼마큼 걸러낼래? 한 20dB 정도. 센시티비는 6, 프리퀀시 스무딩 3밴드. 오케이. 뭔가 훅 하고 줄어들었죠. 필터 한 거예요. 깎아낸 거예요. 아까 프로파일링한 부분의 사운드 깎아낸 겁니다. 소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노멀라이즈. 이번에 노멀라이즈 좀 커지지 않는군요. 아래쪽 거랑 소리를 최대한 비슷하게 놓고 3dB 아니다. 한 1dB 정도만 깎아볼게요. 원 사운드입니다. 노이즈 리덕션 한 버전입니다. 어떤가요? 뭔가 깎여 나가면서 있던 울림이 없어졌고 뭔가 좀 선명함이 사라졌죠. 당연히 필터링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 오히려 노이즈 리덕션은 이제 이런 기능을 쓰는 거예요. 이런 잡음이 많을 때 음원을 이제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녹음하신 거 보면 분명히 이런 하는 잡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 가져와서 저는 이렇게 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깔끔한 노이즈 부분을 잡으시고, 이런 부분 깔끔한 부분을 잡으시고 노이즈 리덕션, 프로파일링 한 다음에 전체 선택,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 필터링.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노멀라이즈로 볼륨 확보, 그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으로 걸러냅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어차피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리버브로 돌아와 볼게요. 리버브를 없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따라가 보죠. 노이즈 리덕션, 아까처럼 노이즈 프로파일링 하고 이펙트 다시 와서 원래 이렇게 소리가 있을 때 전체를 프로파일링 하면 노이즈 리덕션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프리뷰 눌러볼게요. 더. 오케이. 완전 그 프로파일링이 잘못되니까 전체를 프로파일링 해버리니까 그만을 다 깎아버렸죠.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조그만 거 잡고 해볼까?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어떤 아저씨가 밑에 답글을 달아요. Thank you very much.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지만 노이즈 게이트 didn't work with my Audacity.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 라고 이 사람이 This is my receipt. 그래픽 EQ로 이렇게 깎아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픽 EQ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이펙트. 제가 아까 깎아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무슨 말이냐? EQ from 20 to 100Hz, 20Hz에서 100Hz까지, 20Hz에서 100Hz까지는 set to 20dB 탑. 마이너스 20dB가 아니었군요. 네. 이것만 한번 고쳐보죠. 20dB 20dB 20dB
물론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20dB 탑 125에서 160 Hz는 8dB 마이너스 8dB 200에서 400 Hz는 0dB 500에서 2kg 2000Hz죠. 그러니까 500에서 2000Hz까지는 이 정도, 나머지는 이 정도. 그런 다음에 하이 패스 필터를 셋 500으로 했다는 얘기는 하이 패스죠. 위쪽만 패스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 셋했다고 했죠. 500을 기점으로 나머지 밑에 애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그냥 툭 잘라서 싹 버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점 사라지게끔 했겠죠. 그러니까 얘를 OSS를 이렇게 맞췄는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 사람이 하란 대로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될 리가 없다. 전부를 다 깎았다라는 전제로 한번 볼게요. 500 이하 모든 소리를 다 하이패스 필터로 깎았다. 이 방법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리버브가 많을 때 저음부를 깎으면 그 저음역의 울림들이 약간 바운스감이 사라지면서 리버브가 없어지듯 느껴져요. 그래도 이 정도만으로도 나름 훌륭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볼륨 확보를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면 어떠신가요? 이거 아까 원곡 다시 여기보다 리버브가 조금 줄었을 수는 있지만 어때요? 너무 손해를 많이 봤죠. 이래서 사운드를 녹음할 때 울림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리버브는 건조하게 잡은 다음에 넣는 게 쉽지 많은 곳에서 잡아서 없애는 건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레코딩할 때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어떤 걸 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 모두 얘 가지고 있으시죠? 스튜디오 1 프라임입니다. 스튜디오 1 프라임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스튜디오 1 보시면 옵션이 있고 이 옵션에서 그죠? 오디오 셋업 여기를 얘로 쓸 때와 얘로 쓸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강의를 녹화하고 녹음할 때는 이 보이스 미러 버추얼을 쓰고요. 그냥 미디 작업을 할 때는 엠오디오 프로파일을 씁니다. 왜 이걸 쓰냐면 외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지금처럼 화면 캡처라던가 이런 반디캠으로 사운드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드디어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보이스 미터를 다운받으세요 라고 하길래 보이스 미터를 다운받은 겁니다. 자, 스튜디오 1 프라임을 실습하시려면 반드시 보이스 미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다시티만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아까 오다시티에서는 말씀드렸죠. 얘 잡아도 녹음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운드 카드, 오디오 카드 잡아도 대신 이렇게 아무것도 뒤에 안 써있는 건 잡으면 안 되고 룩백이라고 돼 있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나간 소리가 다시 리턴 돼가지고 얘로 돌아옵니다. 뭐 이런 의미 같죠? 됩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1은 안 돼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동일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보이스 미터입니다. 검색하시면 얘 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도 다운받는데 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무료예요. 제가 이 수업 이런 계열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모든 걸 다 무료로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물론 도네이션을 좀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거 다운받고
까시면 돼요. 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버추얼 믹서를 깐 거예요. 얘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셋업과 이 셋업이 자꾸 충돌해서 얘를 켜놨을 때는 잘 돌아가던 게 얘를 끄고 하면 안 돌아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뮤직 컨텐츠를 생성하시려면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아까 똑같은 사운드를 녹음해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고 제 보이스 미터에서 이번엔 뮤트를 시켜볼게요. 그냥 뭔가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도 제가 지금 이걸 녹음하면서 이게 유재하 노래라고 저작권이 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아주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려드리기에 구간 지점을 다시 잡을게요. 앞부분으로. 아무튼 첫 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것도 하나 팁인데 이거 그냥 딜리트 하시는 것보다 정말 안 쓸 것 같으면 컨트롤 G 눌러서 아예 이렇게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얘를 저장하는 프로젝트 용량이 커지지 않습니다. 레코딩을 하다 보면 경험하시게 되는 일이에요. 네, 여기까지. 그런데 제가 또 뮤트 안 했죠. 레코딩 때는 항상 이래요. 정신없이 레코딩하면 항상 이런 문제 생깁니다. 제가 지금 저 뮤트 하나 끄는 것도 헷갈리는데 레코딩 할 때 뭐 이 리버브 뭐 어떻게 하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막 뭔가 되게 힘들겠죠. 항상 실수가 생겨요. 실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수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언제나 후보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갑자기 리버브가 없어진 것 같지? 라고 했더니 아콘 디지털 딜레이가 걸려 있습니다. 얘 모양도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것들 그냥 꺼주시고 저는 위쪽을 줄여서 넓게 보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네, 이것도 그냥 제 취향입니다. 네. 얘 걸어놨더니 안 걸었을 때 걸었을 때 안 걸었을 때 제가 아마 얘 그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았을 거예요. 무료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 아콘 디지털 디버브레이트입니다. 제가 어둠의 경로로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간단하죠. 여기 앞에서 노이즈 리덕션이니 하이패스 필터니 EQ 셋업이니 했던 퀄리티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간단하게 너무 좋은 퀄리티로
간단하게 잡아내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DAW와 좀 더 나은 플러그인들, 이펙터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더 나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야지만 좋은 컨텐츠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녹화하신 리버브가 많은 사운드, 어떠한 방법으로도 리버브를 없애는 게 이번 이제 12주차의 출제 과제입니다.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 저는 권해드려요. 스튜디오 1, 지금 5인데 어둠의 영역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스튜디오 1을 쓰는 이유가 뭐냐? 얘는 한 300메가바이트 정도로 되게 가벼운 애예요. 다른 DAW 뭐 큐베이스 같은 건 기본적으로 막 10기가가 붙어 있고 로직도 그렇고 한데 얘는 정말 딱 얘만 있는 애예요. 나머지는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가볍고 크랙도 되게 잘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아콘 디지털 디버브레이트 이렇게 하셔가지고 노이즈 없애보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이제 이거 쓰지 않고 그 전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실습해 보는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EQ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있으실 겁니다. 믹스버브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게이트가 있을 수 있고 저도 프라임을 받았다가 위에 덮어 쓴 건데 아마 프로 EQ가 여러분들한테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500 이하를 엄청나게 깎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중음역대 깎아주고 이러면 리버브 감은 사라졌지만 너무 많은 걸 잊어버렸죠.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쏴가지고 집안 다 부서진 것처럼. 그래도 괜찮아요. 목적이 리버브 감을 없애고 는 거라면. 네. 그래서 출제 과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녹화하셨던 자기소개 영상 리버브 많은 곳에서 그거를 음원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런 곳에 가져가셔서 리버브를 없애는 작업을 하시고 그 음원을 이제 최종 버전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오다시티에서 작업이 끝났다. 클릭하시고 파일, 엑스포트 as wave 들어가셔서 이름 설정하시고 세이브 누르면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스튜디오 1에서는 구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연필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연필 모양으로 바뀌는 게 구간 선택이에요. 이 구간 선택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합니까? 라고 알아들어요. 얘는 송, 그 다음에 export, mix down 여러 개 트랙이 있으면 걔 믹스해서 하나로 만들어 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mix down 역시 wave 44.1 24비트 원래는 16비트면 16비트로 하죠. 그냥 16비트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쓰시고 OK 누르면 돼요. 음원은 올리실 땐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면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는 지인의 집에 가서 작업했습니다도 상관없어요. 간단하게 작업 화면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사운드를 녹음했는데 리버브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와 보니까 별로 없더라. 아마 자기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찍으면 아무래도 마이크랑 가까이 찍게 돼서 생각보다 리버브 많은 곳이었는데 잘 안 됐더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리버브가 되게 없는 곳에서
그 찍어서 걸러낼 게 없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리버브를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최종 바운스를 뜨는 것까지를 경험해보고 퀄리티를 만드는 게 힘들다라는 걸 음원 단계에서, 사운드 단계에서, 레코딩 단계에서 느껴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수업은 이렇게 비대면에서 음악 컨텐츠를 레코딩을 기준으로 해서 음원과 영상을 합쳐가는 방법, 거기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베이직 과정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걸로 컨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